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엠뱅골드 김영 매니저입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조금은 가라앉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골드 클래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든 PPT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제가 만들어낸 이 PPT를 강의를 해드릴 때 어떤 뉘앙스가 핵심인지를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장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미국 선물 지수도 급락하고 있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온 상황에서 제가 시장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내용인데 실제로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이 기대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자주 이제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재료는 없다. 다른 어떤 뭐 정책 모멘텀이나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저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우리 채팅창에 하필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서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주말 쉬고 이제 월요일 날 분명히 이제 재료가 저는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았을 때도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관점을 이제 유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11월 이제 FMC 결과를 이제 프리뷰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이제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언론들이 어떤 이제 예측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들이 과연 이제 FMC 회의에 대해서 어떤 예측들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보도가 많이 될 텐데 결정적으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은 거의 확실시되어 있다. 일단 시카고 이제 CME 패드워치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75% 이상의 확률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 한때는 이제 90%가 넘어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은 3.0에서 3.25인데 0.75가 이제 또 올라가면 3.75에서 4%까지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거든요. 요 내용은 이미 9월달 FOMC 회의 때 다 공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FOMC 회의 자체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난 9월달에 이제 점도표가 이제 공개된 걸 보면 연말까지 이제 4.25에서 4.5% 정도의 이제 목표 금리를 감안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제가 이제 11월 FOMC 결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11월 FOMC 결과에 대한 건 불확실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금 제가 FOMC 회의 결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5bp 금리 인상하고 앞으로도 금리 계속 올릴 거다라는 성명서가 분명히 발표가 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12월 달에 얼마나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한 이유가 바로 속도 조절론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연준 이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치면서 시장이 이제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예상대로라면 0.5%포인트를 올려야 연준이 9월 달에 제시했던 목표 금리 4.25에서 4.5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0.5%를 더해 보시면 4.25에서 4.5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9월 FOMC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사실상 11월 달에 0.75, 12월 달에 0.5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았었죠. 그리고 영국의 물가가 막 10% 넘게 솟구치기 시작하면서 와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 거기에다가 오펙은 뭐 200만 배럴 이제 증산에 대한 뭐 결정을 했겠다. 에너지 가격도 겨울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상정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로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11월 달에 예상과는 달리 100bp 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50bp가 아니라 75bp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시장이 이제 먼저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2년물 국채금리 올라가고 원화가치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 정도 근처까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우려들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미국장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이제 피봇 논리가 서서히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 기저에는 사실상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아직 어렵다. 다만 경기의 하방 압력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를 올리는 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1월, 12월이 넘어가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겠지만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연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기준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올리되 지금처럼 충격적으로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의 인상을 좀 완만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0.75 올렸다가 0.5 올렸다가 0.25 올리는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그리고 이제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폭 자체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장은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예상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 보면 11월 달은 이제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0.5%포인트, 50bp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적어도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12월 달까지 단기 안도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요 PPT는 어저께 만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 악재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외환시장 변동성, 채권시장 교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요 세 가지거든요.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시장이 이제 어떤 대처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환시장 변동성 같은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미연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는다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겁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1% 이상 하락했거든요. 113 가까이 갔던 게 111대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실제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주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심리가 호전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진다. 채권시장 교란, 국내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원도 발 디폴트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말까지 이제 뭐 상환을 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단기 시장이 이제 상당히 조금 경색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위험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기관들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 회의를 하고 대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채권 시장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까지 채권 가격이 너무 폭락했다.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제 폭락한 거고 채권 가격이 이제 폭락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부가 대신해서 이제 채권을 구매해 주는 거. 일본의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채권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일본 국채를 대신 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백이나 채권 안정 펀드를 통해서 국채를 대신 사주는 것 같은 조치가 미국에서도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된 이슈. 요 국채금리 상승은 달러 인덱스와 이제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킹 달러가 이제 지속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기대 심리로 국채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이미 다음 달, 이번 달 이제 지나고 나서 11월 초에 바로 이제 11월 FMC가 있는데 11월 FMC 때 100bp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 미 연준은 1회 금리 인상 제한폭을 저는 75bp로 분명히 잡아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악재가 나와도 연준이 100bp 금리 인상하는 일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연준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미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러다가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판을 신랄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 있냐면 물가를 잡지도 못했으면서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려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 상승률 자체는 9.1, 9.2를 넘어섰던 게 지금 8.2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1%포인트 가까이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는 분명히 둔화됐거든요. 9%가 넘어갔을 때도 연준은 100bp를 올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 100bp를 올린다.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비난에 휩싸이는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한 번에 100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 이제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국채금리는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상승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악재였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증시를 보신 분들은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다.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정적으로 저는 시장이 살아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 자료를 이제 준비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 필요 없어졌어요. 오늘 미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공포지수가 오히려 이건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한 거 오늘 더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공포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저는 이제 결정적인 반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빅스 공포지수 때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도 공포지수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찌 보면 시장의 주가 흐름과 공포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역대 정말 많은 시장 리스크들을 경험을 했지만 공포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폭락하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시장 상승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변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제 폐막을 했죠. 앞서도 제가 아까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 내에서도 당대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시진핑 시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당대회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무려 11개의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다 미뤄졌어요. 그만큼 지표가 안 좋았을 거다라는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어쨌든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경제 지표들을 살리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하게 될 거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와 같은 이런 정책들,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중국발 이제 호재를 기대해 볼 법하다. 그리고 아까 채권 시장, 미국 재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강 국면 이건 저는 이제 사실은 전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이슈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코멘트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이 되면 에너지 위기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 태양광의 설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SMR이 당장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풍력 발전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유럽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필요할 텐데 러시아산에 이제 의존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미국산 이제 천연가스 도입을 막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에너지 위기가 종식된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이제 유럽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과 관련된 이슈, 얼마 전에 또 미국과도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결국은 휴전 내지는 이제 정전에 대한 이제 논의들도 물밑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화되는 것보다는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저는 시장의 나름대로는 호재성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이사전지 소재 공급망과 관련된 투자 얘기 나왔고 또 학자금 탕감하는 것 때문에 막 공화당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정치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규모 탕감 조치를 이제 내리면서 이것 또한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 정책들도 선거 전까지 그야말로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FOMC 회의만 딱 끝나고 나면 11월 초반부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증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훈풍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지나친 비관론에 여러분들이 매몰돼서는 시장이 살아날 때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변화들을 반드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 뭐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뭐 무료 공개 방송 때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종목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준비한 종목들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자율주행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제 관련된 종목이고, 실제로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AVNT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다가 텔레매틱스를 이제 포함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지금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게 PBV거든요. 특수 목적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의 미래 성장 전략에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모트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회사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들고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건설 업황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연결 기준의 실적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이 모트렉스는 분기에 거의 지금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내년에는 500억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종목 치고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5천억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PER이 막 30배, 40배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모트렉스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선거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또 중국 내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5천억, 영업이익이 438억, 이게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달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호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1,000달러를 수출했다면 예전 같았으면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하고 1,200원으로 계산하겠지만 지금은 1,440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에 대한 효과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모비라이 이제 상장이거든요. 다음 주 26일이 이게 확정일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미뤄지거나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6일 날 인텔이 모비라이 이제 상장을 한다. 다만 기업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주당 가격을 많이 이제 조금 낮춘 상태라서 상장을 시키고 유통 주식주를 확 좀 줄일 거다라는 이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텔 쪽에서는 공모가 자체를 최대한 낮추고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비라이 이제 상장 전후와
맞춰서 모트렉스와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다음 주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오늘도 진단을 해드리면서 제가 2차전지 소재 쪽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인식을 못하고 계셨던 종목 중에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 종목인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3만 원짜리 강하게 뚫어내는 시세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원에너지도 저는 이제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발전용 설비, 산업용 설비를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차전지 양극재 공정의 이제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전기히터 이제 건조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양극재의 이제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강원 이솔루션은 수분 함량이 이제 극히 적은 무수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수수산화 리튬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무수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IRA 법안 때문에 이제 중국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든 미국에서 만드는 거든 대체를 할 수 있는 원재료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 이솔루션이 저는 이제 미래 성장 전략을 아주 잘 잡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양극재 업체들이 요구하는 리튬 소재, 특히 이제 미세나조 입자라든지 수분 함량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강원 에너지의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돋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리튬 비축량이 상당히 좀 작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튬 비축량 고갈 때문에도 더더군다나 리튬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반사 수혜가 좀 예상된다. 내년도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을 이제 달성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 이솔루션도 어찌 보면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강원 이솔루션을 꼭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모트렉스와 강원 에너지였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오늘 또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이렇게 네. 강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또 끝나고 공개 방송으로 또 알찬 투자 인사이트 전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 미국 시장 반등에 대한 이제 시장 전략을 조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결국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셔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미 이제 MBN골드 홈페이지에 무료 공개 방송 열어놨고요. 유튜브 채널도 제가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이제 개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0시 딱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특히 이번 주 후반에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해소시키시면서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공개 방송까지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